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특별히 무선 시스템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게 무선 마이크, 그러니까 무선 IM, 인이어 모니터 이런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지난번 이제 무선 마이크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했었는데 오랫동안 인이어 모니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강의할 때 통신 방식, 어떤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통신 방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바로 IM에 관련된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결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유형으로 뭐 밴드하고 보컬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이건 1부와 2부로 나눠질 텐데 1부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2부 때는 좀 더 실무적인 거죠. 우리가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얼마큼 세팅을 잘 해야 그 특성에 맞게끔 세팅을 잘 해줘야 되는데 요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EQ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실무적으로 더 접근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동영상 본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이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 텐데 통신 방식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모든 통신은 이 세 가지 범주 카테고리 안에 다 포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단방향 통신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이중 통신 방식, 세 번째는 전이중 통신 방식.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통신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단방향 통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방향 통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한쪽 방향으로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쪽이 있고요, 받는 쪽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가 보내는 쪽을 송신이라고 하고요, 받는 쪽을 수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트랜스미터, 리시버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단방향 통신,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라고 해서 단방향 통신, 대표적인 게 무선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이중 통신이라고 있어요. 반이중 통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그림처럼 무전기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음향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FOH하고 무대, 스테이지하고 거리가 워낙 멀다 보면은 이 무전기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무전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무전기는 내가 평상시 그냥 들고만 있으면 수신기로 작용을 하고요. 이 무전기에 후크 스위치라고 있어요. 후크 스위치를 누르면 송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쪽 보내는 쪽의 소리를 자꾸 듣다가 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후크를 눌러서 이야기를 하면 얘가 송신기가 돼서 상대방한테 소리가 전달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전기 원리가 반이중 통신.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고, 또는 이쪽은 되고 이쪽은 또 안 되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반이중 통신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전이중 통신은 그림에서 보듯이 전화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시에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원리, 이것이 전이중 통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휴대폰도 이 범주에 속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전이중 통신이요. 업링크, 다운링크 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전이중 통신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특히 이제 음향에서 많이 쓰는 것은 무선 마이크와 IM을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무선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하면 송신기가 있고 수신기가 있다는 거죠. 송신기 한 대에 수신기 하나 있다.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간다. 그런 원웨이 방식.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단방향 통신 방식인데 이런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장비가 무선 마이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 자체는 송신기가 될 거고요. 좀 믹서 근처에 있는 이런 장비가 수신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에서 소리가 송신을 해서 이 수신기를 통해서 들어온 소리를 믹서로 다시 보내주는 거죠. 이것이 단방향 통신, 원웨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통신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웨이 방식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브로드캐스팅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송신기가 있는데 많은 곳에 수신기에 보내준다는 원리거든요.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지금 보듯 IM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인이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믹서 근처에 이 송신기가 있고요. 이 송신기에서 소리를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면 스테이지 쪽에 있는 바디팩, 지금 보시는 이 바디팩 네 군데에다가 동시에 동일한 소리를 보내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IM의 원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송신기와,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하고 IM은 조금 구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무선 마이크는 모노 채널로 되어 있고요. IM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채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노 채널이라는 것은 한 통신로 상에서, 그러니까 주파수가 동일한 주파수, 한 주파수 통로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 주파수 통로에서 하나의 채널, 하나의 음성만 보내주는 것을 모노 방식이라 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무선 마이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IM 같은 경우에는 송신기 자체에서 스테레오로 보내는, 그러니까 채널은 같아요. 그러니까 주파수는 하나지만 그 주파수가 하나의 곳에다가 두 개의 신호를 집어넣는 거죠. 두 개의 신호를.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예요. 이 원리가 IM 원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스테레오를 하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이따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의 대표적인 어떤 시그널 플로우겠죠. 스테이지에 있는 싱어라든지 보컬이라든지 밴드의 악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하게 되면 그 소리가 믹서로 가겠죠. 믹서로 가서 믹서에서 온 소리를 다시 그 사람들한테 들려주게 하는, 그러니까 모니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송신기에 소리를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은 두 개의 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두 개의 선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뭐냐면 두 개의 다른 소리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되면 지금 스테이지에 있는 악기팀에도 그 소리를 듣게 할 수 있고요. 보컬에도 동일한 소리를 듣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IM에 대한 시그널 플로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결선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보통 믹서가 있으면 지금 믹서의 한 채널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게 보컬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들어온 보컬 소리가 일반적으로 옥수로 많이 뽑아요. 근데 뭐 믹서 자체가 아웃풋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은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옥수로 많이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1번 옥수는 어떤 밴드 쪽에 있는 소리를 이제 보내주게 되고요. 2번 옥수는 그 마이크 채널에 대한 보컬 소리를 이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각각 다른 두 개의 소리를 한꺼번에 이제 보내주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 송신기의 전면부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송신기를 보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뭐 거의 비슷하게 지금 보는 슈어 PSM 3000 모델을 가지고 지금 보여주긴 하지만 맨 왼쪽에 있는 1번은 인풋 게인, 이제 소리의 시그널 자체의 인풋 게인을 뜻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IR 통신을 해요. 그러니까 적외선 통신을 하면서 보통 이제 바디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갖다 대가지고 여기다 갖다 댄 다음에 싱크, 지금 3번을 스위치를 누르면은 싱크를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주파수의 싱크를 각각의 IM에다가 다 맞춰주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뭐 개별적으로 돌려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급하니까 이렇게 많이 합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LCD 창이죠. 어떤 뭐 주파수라든지 다양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채널을 이렇게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눠서 이제 모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용도로 쓸 때는 이제 그룹을 쓰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6번은 어떤 채널, 주파수를 이제 정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1번 부스터 F라고 써 있는 거는 보통 15 채널을 이제 그러니까 16진수로 표시해가지고 F라고 쓴 거예요.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이제 10이 아니라 A가 들어가요. 이제 A, B, C, D, E, F. 이렇게 15개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입력 단자 표시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8번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모노스테레오 셀렉터가 있고, 그다음에 믹스 셀렉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입력되는 것들이 뭐 라인 같은 경우는 믹서에서 들어오는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는 것 같고요. 억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컨슈머 장비들이 있잖아요.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억스로 이제 제껴서, 왜냐면 dB수가 틀려요. 보통 라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dB, 뭐 이 정도로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억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dBV 뭐 이런 레벨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실렉트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루프 아웃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들어온 소리를 루프에서 다른 곳에서 또 보내줄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루프 11번 루프 아웃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채널 1, 채널 2, 뭐 스테레오와 같은 경우는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12번 입력 단자인 거죠. 13번은 안테나고요. 안테나가 연결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바디팩 같은 게 바디팩이죠. 이제 몸에 이제 착용하고. 근데 요거 사용하는 방법이 그건 다 뭐 2부 때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바디팩 같은 경우에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채널에 대한 표시라든지 그룹에 대한 표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2번은 뭐 2번, 3번 어떤 건 실렉터 위로 올리고 내리고 뭐 하는 그런 것 같고요. 4번은 요게 이제 IR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싱크를 맞춰주는데 사용하는 통신기에 싱크 맞춰주는 곳이 있듯이 이 바디팩에도 이제 싱크 맞춰주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확인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안테나고요. 7번은 어떤 뭐 LED 표시,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10번은 우리 이어폰을 꽂는 데가 될 것 같고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믹스 모드를 사용했을 때 1번 채널을 더 많이 해줄 거냐, 2번 채널을 많이 해줄 거냐는 것을 이렇게 조절하는 어떤 기능이라고 요거는 내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 지금 같은 이 그림은 뭐냐면 싱글 트랜스미터의 싱글 리시버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채널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원웨이 방식 중에 한 채널만 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팅,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같이 쓰는 방식이 있는데, 싱글 트랜스미터의 싱글 리시버 한 채널밖에 안 쓴다라는 거죠. 리시버가 IM으로 쓰는 것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좋긴 해요. 너무 좋긴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각 채널마다 이제 여러 개를 놔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서는 이렇게는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가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싱글 트랜스미터의 멀티 리시버죠. 얘가 이제 보내주면 여러 뮤지션들한테 이제 소리를 같이 동시에 이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두 개의 채널, 지금 보시는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억시너리가 이제 두 개로 이제 보내주니까 1번 억시너리는 뭐, 2번 억시너리는 뭐, 이게 두 개의 별도의 다른 소리를 멀티로 사람들한테 보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 트랜스미터, 이제 트랜스미터가 여러 개를 둬가지고 이런 소리는 이쪽으로 보내주고 저런 소리는 저쪽으로 보내주고 이제 다용도로 이제 복잡하게.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개를 놓고 또는 이런 소리는 이쪽에다 보내줘야 되고 또 이런 소리는 이쪽에다 보내줘야 되고 그 밴드 팀하고 상의를 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비네이션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루프 아웃 단자를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공연장을 보게 되면 모니터도 있고 IM도 끼고 이제 같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채널에 들어온 소리를 루프를 걸어 가지고 그쪽 모니터 쪽, 그 스테이지에 있는 모니터 쪽으로 소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소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스테이지에다가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위기 환경 가운데 이제 싱어가 노래를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좀 벗고 이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모니터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바디팩에서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채널 1번은 보통 일반적으로 밴드 소리가 들어가고요. 채널 2번은 리드 보컬 소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볼륨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1번 밴드 소리가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2번 쪽으로 이제 지금 보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볼륨을 돌리게 되면은
밴드 소리보다는 리드 보컬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뭐 악기 연주 세션마다 어떤 악기 종류마다 들리는 소리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쓰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정신없이 한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제 신나서 막 달렸던 것 같아요. 이제 자료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해봤는데 쉽지는 않네요. 쉽지는 않고. 자,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2부 강의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실제적인 걸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IM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귀를 망가뜨린 경우가 간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는 막 왜냐면 이제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디팩에 있는 볼륨을 막 올리게 돼요. 올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귀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 뮤지션들에게 이제 귀를 안 망가뜨리게 하기 위한 어떤 세팅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보내는 소리를 어떻게 EQ를 잡아서 보내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아주 가장 적절한 소리가 가는지,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2부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또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